네, 일단 마무리 발언 시간을 좀 이용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무리 발언은 뭐 2분씩 아까 계산했습니다만 그동안 못다 하고 싶은 말씀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 3분씩 그리고 설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었고 후보자들 상호 간의 토론이 또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특히 농축산을 종사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 못다 하신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서 1분을 더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백경현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차례가 잘 됐습니다. 예, 저는 방금 전에 우리 박영근 후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장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을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수십 년, 뭐 길게는 한센인들이 들어온 게 70년대 중반 후반부터 들어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 감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건지. 포천, 저는 그 지역에 초등학교 때 소풍 다니던 지역입니다. 얼마나 깨끗했던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망가진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수십 개의 굴지에서 나오는 그 매연 제발 좀 맡아보세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데에 소신을 갖고 그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일개 과정이 거부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것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환경정책 전 정부, 문재인 정부 얼마나 뭐 크게 비중을 두고 합니다. 탈원전 정책까지 펴가면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거 와서 현장 점검하고 다 둘러보고 갔습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환경 관리에 대한 문제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환경부에서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 해준 대로 이행이 되는지 가동이 되는지 또 이게 현재보다 그 환경에 어떤 피해가 추가로 개발이 되는지 분명히 감시해야죠. 그 감시에서 정말 그게 피해가 있다 그러면 못하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분이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그렇게 도시가스보다도 더 개선돼서 내뿜겠다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허가받은 사람들인데 그 이행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행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정책이 필요한 거지 현재 뭐 과정에서 이것을 석탄 발전소 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저는 30년 공직생활하면서 하나 또 얻은 교훈은 이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추진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충분한 소통의 시간 그걸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 실무과장으로 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업을 접고 고생하셨던 분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포천의 대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이때쯤은 또 총의를 모아서 감시하고 또 개선되는 데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행정력과 우리 시민들의 그 어떤 화합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박윤국 후보님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포천 농업이 과거의 관성농업에서 이제 친환경 농업 생산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앞서 이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포천 농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미 정책 책자를 만들어서 각 포천 관내 문구점에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좀 여기 종이장 놀라듯이 돌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은 그런 농업 정책 책자를 만들어 냈으니까 그걸 구매해서 한번 보시고 저도 이제 그러한 그 정책 사업들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농업재단을 또 그런 농업에 대한 브랜드 이런 과거에는 제가 이 포천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 언론이나 이런 TV 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지하철 매체 뭐 하여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좀 대폭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 과수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도작이라든가 품목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뭔가 연구해서 또 다른 예산과 연구 지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절두절미하게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그 농업재단을 설립해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잘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북부의 농축산유통센터 건립 추진을 통해서 유통 환경이라든가 이런 경기북부 농축산물에 대한 유통 거점 도시로서 또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그 농촌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서 20세에서 45세 이하 농업인에 대한 농업 경제인 예정자나 이런 유농 귀촌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팜이라든가 농촌의 청년 창업 보유센터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도 지원하고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우리 포천 농업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몇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또 아니면 다소 시가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농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맑은 공기와 맑은 물, 깨끗한 토양을 기조로 해서 포천시의 모든 농산물들이 안전하게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포천의 농산물이 안정성이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브랜드화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포천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하고 좀 현 시대에 맞는 이런 글로벌 시대에 맞는 농업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가 거의 당선이 될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당선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부와 경기도와 포천시가 연계하는 이런 정책들을 농업 정책들을 반드시 잘 펴나가서 우리 농업인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저도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원석 후보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허가권자에 있어 본 적도 없고 또 행정집행을 위반하는 그런 자리에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참 천연덕스럽습니다. 두 분 다. 네? 먼저 우리 배경현 후보님이 전 묻고 싶지 않았는데 이 농산물과 관련된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우리 박용구 후보님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들을 시간은 없죠. 이제 제가 설명만 드리고 말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포천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석탄 발전소를 유치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건 소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이게 그 소신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이 같이 공감성을 잃었을 때 그게 소신이지 이건 소신이 아니라 아집인 거예요. 그런 아집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유치하다가 보니까 오늘날 우리 포천에 대한 석탄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지탄의 대상이고 시민과의 갈등의 대상에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박용구 후보님 아까도 제가 한탄강 수몰 지역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린 부분에 있어서 더 묻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반드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공약들만 약속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장밋빛 그림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건 반드시 책임성이 따라온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 분명히 경고를 드리고요. 과거에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육군단에다가 민항기 띄우신다고 그랬던 분입니다.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고 투자에 대한 부분이 회수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탄강 수몰 지역에 대한 테마파크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우리 과거에
포천 어떻습니까? 청정지역 명연의 고장 산자 수려한 포천이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앞에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식어를 모두 어떤 환경의 오염덩어리 포천으로 만들어 놓고 계신 분들이 두 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프장 7개 허가났습니다. 재임 중에. 레미콘 몇 개 나셨는지 알았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개까지는 다음 질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백영현 후보님, 그 부분에 대한 거 산업단지 유치해서 집단에너지 시설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겠다. 수십 개의 굴뚝을 하나로 하겠다. 수십 개의 굴뚝이 지금 하나로 되질 않고 있고 또 산업단지도 분양이 안 돼서 포천시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또 농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석탄발전소가 있는 포천의 농산물 과연 대한민국 시민들 누가 사 먹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 아피칸카모입니다. 정말 아무리 좋은 정책을 피고 아무리 예산을 늘리면 뭘 하겠습니다. 포천의 이미지 브랜드에 대해서 먹칠을 한 그런 행정의 행위를 만들어낸 사람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한 2주일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포천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4년간 포천시를 이끌어갈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뜻깊은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귀 기울여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토론에 임해주신 후보님들께도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포천시 농축산단체 연합회가 주관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